제가 분명히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10만 원만 찍혔어요? 장인수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렸습니다. 71세 재벌 그룹 회장이 낡은 점퍼를 걸치고 며칠째 면도도 하지 않은 채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윤지은만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 실수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 순간 인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곧 본 영상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장인수는 서재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이 기울어졌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어요. 아들 도윤이 2시간 전 이 방에 들어와 말했던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안도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윤진 씨예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여동생을 혼자 키웠대요. 인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 단 한마디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등을 잠시 바라보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인수는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얼음이 녹으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0대의 인수가 시장 좌판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손은 지금보다 거칠었고 눈빛은 지금보다 날카로웠어요. 인수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지. 하지만 확인은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인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회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공장 시찰 때 입었던 것이었어요.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어요. 면도기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흰 수염이 턱을 덮었어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혼자 나간다. 기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인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의 혼잡함으로 가득했어요. 인수는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겼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젊은 여성이 가방을 자기 쪽으로 당겼어요. 그녀는 인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건물이 보이자 잠시 시선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눈을 감았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어요. 경비원이 인수를 보더니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번호표 뽑으세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인수는 고개를 숙이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73번. 전광판에는 51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대기석은 거의 찼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인수 옆에 앉으려다 코를 찡그리며 자리를 옮겼어요. 인수는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이 반점이 여러 개 박혀 있었어요. 어르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 여성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명찰에는 윤지은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 의자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쪽 의자가 히터 가까이 있어서 더 따뜻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인수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지혜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인수는 자리를 옮겼어요. 지은이 뒤따라와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폰뱅킹 첫 사용 안내서예요. 글씨 크게 인쇄한 거예요. 인수는 안내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두꺼웠어요. 지은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녀는 다시 창구로 돌아갔어요. 인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 고객 역시 노인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며 서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인수는 안내서를 펼쳤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대신 창구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1시간 동안 4명의 고객을 응대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인수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인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통장을 꺼냈습니다. 송금 좀 하려고.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어요. 지은은 통장을 받아 들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이랑 받으실 분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인수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아들 도윤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원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을 시작했어요. 인수는 그녀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타자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은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인수는 안경을 꺼내 썼어요. 화면에는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맞아요. 지은은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을 받아 들고 일어섰어요. 뒤돌아 나가려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인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문을 밀었어요. 차 안에서 인수는 백미러를 통해 은행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회사로 가실까요? 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차가 출발했어요. 인수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윤지은 대리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는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은행 지점 직원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윤지은, 입사 8년차, 무사고 기록, 고객 만족도 상위 5%. 인수는 마우스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친절한 건 습관일 수도 있지. 노트북을 껐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다시 같은 점퍼를 입었어요. 이번엔 면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더 길어졌어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은행은 어제보다 더 붐볐습니다. 인수는 번호표를 뽑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어요. 인수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지은이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한 노인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지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인수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그를 알아봤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목소리에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송금이요. 이번엔 100만 원. 지은은 통장을 받았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인수는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지은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화면을 지켜봤어요.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확인해 주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인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잘못됐어요. 지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인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분명히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10만 원만 지켰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창구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을 봤어요. 지은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10만 원이라고요. 제 돈 어디 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옆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지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제 실수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지은은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와서 화면을 봤습니다. 100만 원 맞는데요. 인수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제가 늙어서 헷갈린 게 아니에요.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CCTV 확인해 볼게요. 같이 가실래요? 인수는 멈칫했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걷고 있었어요. 인수는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저 어르신 지난번에도 왔었잖아.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은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매니저도 따라왔습니다. 지은 씨,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영상을 되돌렸어요. 화면에 인수가 나타났습니다. 메모지를 내미는 장면이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금이요. 이번엔 100만 원. 인수의 목소리였어요. 매니저가 인수를 봤습니다. 보셨죠? 1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수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의자를 돌렸어요. 어르신, 혹시 요즘 피곤하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일찍 주무시지 못하셨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인수는 그녀를 봤어요. 지은의 눈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걱정만 있었어요. 인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더 크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 씨, 손님 밀려 있어요. 지은은 뒤돌아봤어요.
금방 끝낼게요.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다시 화면을 보여줬어요. 100만 원 맞으시죠?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이 완료됐어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그걸 접어서 인수의 손에 쥐어줬어요. 조심히 가세요. 인수는 영수증을 받아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녀는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인수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수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이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도윤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요. 인수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오라고 해. 물을 마셨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시죠? 인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인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늘 받은 영수증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을 때 생긴 것이었어요. 인수는 영수증을 펴려다 말았습니다. 그냥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인수는 책상 위를 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보겠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펴지 않았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CCTV를 확인하자고 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인수는 눈을 떴습니다. 왜 사과를 저렇게 쉽게 할까? 혼잣말이었어요. 적의 약함일까? 아니면 당함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면도를 깨끗이 했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인수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런가.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은행 건물이 보였어요. 작은 점처럼.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나갔어요. 인수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회장님, 같이 나가시죠. 인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가게.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은행 이름을 쳤습니다. 지점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그는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71세 노인이었어요. 그는 손으로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 지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았어요. 윤지은 대리입니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사무실로 오라는데요. 옆 동료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지점장 김성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지은이 의자에 앉았어요. 김성호는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제 민원 있었다며. 지은이 대답했어요. 네, 해결됐습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해결, CCTV까지 보여줬다며? 지은은 등을 곧게 폈습니다. 고객이 확인을 원하셔서요. 김성호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고객 말에 다 맞춰줘야 하나? 업무 시간 낭비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호가 창밖을 봤어요. 요즘 실수가 잦더라. 집중 안 되나?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가봐. 지은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여동생 지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저녁 먹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아가 일어났어요. 라면 끓여줄까? 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먼저 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핸드백에서 명찰을 꺼냈어요. 윤지은 대리. 글씨가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달았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명찰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자 경비원이 인사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창구로 걸어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어요. 오전 10시쯤 지점장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전 직원 호출이었어요. 직원들이 지점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김성호가 문을 열었어요. 다들 들어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성호가 앞에 섰어요. 3천만 원이 없어졌어.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제요? 누군가 물었어요. 김성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금고 점검에서 확인됐어. CCTV는 각도 문제로 흐릿해. 침묵이 흘렀어요. 김성호의 시선이 지은에게 멈췄습니다. 윤 대리, 어제 마감 담당 맞지?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성호가 팔짱을 꼈어요. 금고 열쇠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도 너고.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업무상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성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이 안 통하네.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아직 확인도 안 됐잖아요. 김성호가 그를 봤어요.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직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성호가 다시 지은을 봤어요. 윤 대리, 너 말고 누가 고객 돈을 만졌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표 써.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김성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김성호가 코웃음 쳤어요. 증거 있어.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사과할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지점장님이 불편하시다면 그 점은 죄송합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어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장인수였습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구두는 빛이 났어요. 그의 뒤로 비서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김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인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지 않았지만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지은을 봤어요. 지은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대리님. 김성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인수가 손을 들었어요. 김성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어요. 3천만 원 말이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거 내가 넣어둔 거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김성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인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은행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내가 이 지점 금고에 현금을 맡겼어. 담당자 통하지 않고. 그는 명세서를 김성호에게 건넸어요. 확인해봐. 김성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세서에는 장인수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김성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인수가 그를 봤습니다. 본점 부지점장에게 부탁했지. 이 지점 직원들 모르게. 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그럼 왜? 인수가 그녀를 봤습니다. 사람을 보고 싶었어. 대답이 간결했어요. 지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람을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김성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인수가 그를 잘라냈어요. 윤지은 대리를 지목했지. 증거도 없이. 김성호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인수는 지은을 다시 봤어요. 이 사람은 돈을 잃지 않았어. 사람을 지켰지.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 재벌로 대하지 않았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구겨진 영수증 2장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 은행에 왔어. 낡은 옷 입고 면도도 안 하고.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인수는 영수증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다들 날 피했어.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테니까. 그는 지은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은 달랐어. 따뜻한 자리를 알려줬고 크게 인쇄한 안내서를 줬지.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인수가 말을 이었어요. 2번째 왔을 때 내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지. 그는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침착했어. 그리고 사과했지. 자기 잘못도 아닌데. 김성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인수가 그를 봤어요. 당신은 어땠나?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웠지. 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직원을. 김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가. 인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만. 인수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2걸음 거리였어요. 윤 대리.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해.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인수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지. 그는 영수증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직접 봤어.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지은은 말이 없었어요. 인수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은 누구도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냥 은행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인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야. 당신은 그걸 해냈어. 그는 뒤를 돌아봤어요. 김 지점장. 김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대리에게 사과하시오. 인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김성호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윤 대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그를 봤어요. 고개 드세요. 김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어요. 저도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인수가 지은을 봤습니다. 왜 또 사과를 해? 지은이 웃었어요.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습관인가 봐요. 인수도 따라 웃었어요. 좋은 습관이야. 인수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본점 앞으로 보낼 보고서야. 이 지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김성호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인수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곳에 우리 돈을 맡길 순 없지. 김성호가 무릎을 꿇을 듯 흔들렸어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리가 원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모두가 지은을 봤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점장님도 실수하신 거예요. 저도 실수하니까요. 김성호가 지은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윤 대리,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보자고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수가 문을 나갔습니다. 비서들이 따라갔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 쳤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김성호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대리 정말 미안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김성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 지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날 오후 지은은 평소처럼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웃었고 설명했고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따뜻한 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지은은 옷장 앞에 1시간째 서 있었어요. 옷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아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이거 입어. 손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평범한 거 아냐? 지아가 웃었습니다. 언니답잖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지은은 원피스를 받아들었어요.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지아가 뒤에서 말했어요. 언니 떨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지아가 언니 어깨를 안았어요. 잘할 거야. 언니 항상 잘했잖아. 지은이 거울 속 동생을 봤습니다. 고마워. 차가 도착했습니다. 인수가 보낸 차였어요. 도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도윤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지은이 탔습니다. 도윤이 그녀 옆에 앉았어요. 긴장하지 마. 아버지 좋은 분이야. 지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미 3번 만났어. 도윤이 눈을 깜빡였어요. 뭐? 지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차는 한남동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큰 대문이 나타났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관에 인수가 서 있었어요. 정장 대신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인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게. 편하게 들어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됐어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인수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차 한잔 하겠어요? 인수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집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지은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인수도 차를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했어요. 회장님, 그날 일은. 인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지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인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시험한 게 옳은 일은 아니었어. 그는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아들이 데려올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네. 아버지로서.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인수가 그녀를 봤어요. 고맙네. 이해해줘서.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인수가 아들을 봤어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인수가 계속했어요. 지은 씨는 좋은 사람이야. 도윤이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인수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그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곧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은 앞에 놓았어요. 이거 받아요. 지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감히 제가. 인수가 앉았어요. 그냥 열어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비스 만족도 최고 등급 고객 장인수.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인수가 미소 지었어요. 진짜 평가야. 지은이 쪽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인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자네가 어디서 왔는지 묻고 싶지 않아. 그는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만 자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봤네.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도윤이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가 두 사람을 봤어요. 결혼 준비하게. 우리 집안에서 도와줄 거야. 지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가 손을 저었어요.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네답게 살면 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어요. 인수가 상석에 앉았고 지은은 아래쪽에 앉았습니다. 편히 먹게. 인수가 말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인수가 물었어요. 입맛에 맞나?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인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지은 씨,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들었어. 지은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20살 때였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동생을 키웠지.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둘이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인수가 물잔을 들었어요. 고생이 많았겠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지아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인수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언니를 둔 지아가 복이 많지. 지은의 눈가가 또 붉어졌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인수가 지은에게 말했어요. 날씨가 좋은데 정원 좀 걸을까?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어요. 도윤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정원의 소나무 향이 났어요. 인수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은이 반걸음 뒤에서 따라갔어요. 지은 씨. 인수가 멈춰 섰습니다. 지은도 멈췄어요. 인수가 소나무를 만졌습니다. 이 나무 50년 됐어. 지은이 나무를 올려다 봤어요. 정말 오래됐네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지을 때 심었지. 가난해서 막 벗어났을 때였어. 그는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이 나무 보면서 다짐했네. 흔들리지 말자고.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인수가 웃었어요. 많이 흔들렸지.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이 되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군. 지은이 귀를 기울였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외롭고 실수도 하지. 인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자네를 만났을 때 말이야. 인수가 지은을 봤어요. 자네는 날 그냥 사람으로 봐줬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인수가 웃었어요.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네. 내 인생에서는. 지은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계속 걸었어요. 사람을 시험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시험하는 거더군.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인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아직도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시험한 거지. 그는 지은을 다시 봤습니다. 자네 덕분에 알았어. 아직 믿을 수 있다는 걸. 지은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님, 인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네. 지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를 봤어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아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언니 어땠어? 지은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쪽지를 펼쳐 보였어요. 지아가 읽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최고 등급.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지은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여느 때처럼 은행에 출근했어요. 창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왔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장을 내밀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지은아, 결혼 날짜 잡았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 초에. 동료가 놀랐어요. 빠르네. 지은이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날 오후 김성호 지점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지은이 들어갔습니다. 김성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본점에서 왔네. 자네 승진 발령이야. 지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차장으로.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하네. 지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점장님, 이거. 김성호가 손을 저었어요. 자네 실력으로 받은 거야. 내가 추천서도 썼네. 지은이 글을 봤습니다. 김성호가 작게 웃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자네가 잘해왔으니까. 지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가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나도 배웠네. 그날 이후로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려? 김성호가 뒤돌아봤어요. 사람 대하는 법.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지은의 친구들, 은행 동료들, 도윤의 지인들이 왔습니다. 인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지아가 부케를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지은은 혼자 걸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발걸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로로 걸어 나왔어요. 지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대신해도 되겠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 인수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그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도윤이 단상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인수가 지은의 손을 도윤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하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지.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행에서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객들이 웃었어요. 지은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아버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인수가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나는 71년을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돈을 벌었고 회사를 키웠고 성공했다고들 하죠. 인수가 지은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이 뭔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사람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좋은 사람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인수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인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사를 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참 좋아 보입니다.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지은이 은행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 보인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다른 동료가 물었어요. 시댁 어때? 지은이 신랑 아버지를 봤습니다. 좋은 분이셔. 밤이 깊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인수도 일어났습니다. 지은과 도윤이 배웅을 나왔어요.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인수가 그녀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네. 오늘.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인수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다음 주에 밥 먹으러 오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차가 출발했어요. 지은과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인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인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지은에게서였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인수가 답장을 쳤어요. 잘 잤네. 자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게. 전송을 눌렀습니다. 인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강을 봤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바람이 불었어요. 나이 들어 가장 큰 재산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일주일 뒤, 인수는 약속대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지은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인수는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놀란 표정이었어요. 인수가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러 왔네. 지은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드리죠. 인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 거야. 두 사람은 은행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인수가 커피 두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어떤가? 인수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어요. 바쁘지만 좋습니다. 인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은행 일 계속할 거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인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제일이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 들어가게. 나도 회사 가야 하고. 지은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주말에 집에 오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수가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은행이란 곳이 말이야. 지은이 그를 봤습니다. 네, 인수가 말했습니다. 돈만 오가는 줄 알았는데 마음도 오가는 곳이더군. 지은이 인수를 봤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수가 그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네. 그는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은행으로 돌아갔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매주 한 번씩 그 은행을 찾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커피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지은과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때로는 그냥 손만 흔들고 갔습니다. 어느 날, 인수는 은행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한 할머니를 응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3번을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도 따라 웃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지은이 불렀어요. 아버님, 인수가 뒤돌아봤습니다. 지은이 달려왔어요. 커피 안 드시고 가세요. 인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보고 싶어서 왔네.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려? 인수가 창구 쪽을 봤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자네가 일하는 모습. 지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럽네요. 인수가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더군. 계속 그렇게 해. 그날 저녁, 인수는 도윤과 지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집이 아닌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인수가 말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인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은 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의 회사 일, 지은의 승진 후 근황, 지아의 대학 생활. 인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했습니다. 지아는 뭘 공부한다고? 경영학이요, 아버님. 지은이 대답했어요. 똑똑하겠네. 인수가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인수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도윤이 아버지를 봤어요. 무슨 생각요? 인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 말이야. 도윤이 놀랐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요?
인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지. 오래 생각해왔어.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쯤 생각하세요? 인수가 창밖을 봤어요. 내년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럼 회사는? 인수가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할 거 아니냐. 준비는 다 됐어. 도윤이 말이 없었습니다. 인수가 계속했어요. 나도 이제 내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 지은이 물었습니다. 무엇인데요? 인수가 웃었습니다. 아직 비밀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진 것 같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도윤이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더 편해 보여. 예전엔 항상 긴장해 있으셨거든. 한 달 뒤, 인수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니었어요. 주택가 한쪽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인생 2막 상담소.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수가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은퇴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지은이 놀랐습니다. 상담을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만 하다 은퇴하면 막막하잖아. 나도 그랬고. 그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배운 걸 나누고. 도윤이 아버지를 봤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인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려고. 상담소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첫 방문자가 왔어요. 60대 남자였습니다. 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인수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남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인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또 오십시오. 언제든지. 남자가 나갔습니다. 인수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은이 점심시간에 들렀습니다. 아버님, 도시락 싸왔어요. 인수가 반가워했어요. 고맙네. 두 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오늘 몇 분 오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2분. 적지만 보람있어. 인수가 대답했어요. 지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인수가 젊었을 때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 사진이요? 지은이 가리켰습니다. 인수가 봤어요. 시작을 잊지 않으려고 걸어뒀어. 지은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때. 인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었지만 순수했어.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으니까. 지은이 그를 봤습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인수가 웃었어요. 자네 덕분이지. 여름이 왔습니다. 인수는 여전히 매주 은행에 들렀어요. 이제는 지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한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그렇네. 인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인수와 카페로 갔어요. 요즘 어때? 인수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지은이 대답했어요. 인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인수가 그들을 봤어요. 사람들 보면 생각나네.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다들 각자 이야기가 있잖아.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인수가 그녀를 봤어요. 자네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수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거야. 언제 누가 힘들지 모르니까. 지은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인수가 손을 저었어요. 내가 더 고맙지. 자네가 가르쳐 줬으니까. 지은이 물었습니다. 뭐려? 인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믿음을 주고받는 손의 온도. 해가 저물었습니다. 인수는 상담소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적었어요. 천천히 썼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이 들어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을 주고받는 손의 온도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인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